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캠버가 있는 익형에서 양력과 피칭 모멘트 그리고 공력 중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얇은 익형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칭형 익형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관계식에서 dz, dx가 없는 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왼쪽 박스에 있는 이 첫 번째 식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얇은 익형 이론의 근본 관계식입니다. 이 감마가 이 캠버 라인을 따라서 이 감마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경계 조건으로서 v 인피니티 알파 마이너스 dz dx의 속도 성분이 유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z dx가 만약 0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대칭 익형이 되겠죠. 즉 캠버가 코드라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0이 아니라면 즉 x에 따라서 어떤 dx가 어떤 위치의 어떤 함수로 즉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익형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캠버가 있다는 얘기니까 캠버드 에어포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즉 쉽게 말해서 오른쪽 항이 상수가 아닌 x에 따른 어떤 변수로 표현될 때 우리가 그 알고 싶은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함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관계식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차용해 쓰는 것이 이제 퓨리에 시리즈 전개입니다. 이 퓨리에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만약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상수와 만약 여기에 코사인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관계식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는 사인과 즉 주파수가 다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바뀔 때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파장과 파장이 다르죠. 주파수가 다른 그런 사인, 코사인 함수의 무한급수로 연속 함수는 이렇게 대부분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 계수에 해당되는 AN, BN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로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AN이라는 것은 계수값은 생략하더라도 이 함수는 적분형으로 표현할 때 원래 원 함수를 n세타로 적분하고 이 원 함수를 또 코사인 n세타를 곱해서 적분하면 이 계수가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를 가정하고 계수를 찾는 퓨리에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이 감마를 대칭형 익형에 해당되는 파트, 즉 V 인피니티 곱하기 받은 알파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서큘레이션 함수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듯이 요 앞부분의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캠버로 인한 기울기의 변화, 요만큼을 표현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인 함수 이런 형태로 n1부터 무한대개의 시리즈 전개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 함수로부터 거꾸로 이 관계식을 찾아보면 뭐 자세하게 유도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관계를 찾아보면 이 A0, 즉 우리가 이 서큘레이션의 첫 번째 항은 알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dz dx를 전 구간에서 적분한 뭐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N이라는 것은 파이분의 2 그리고 dz dx의 코사인 n 세타를 적분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그런 형태로 n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어져 있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0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분을 하는 임의의 0부터 우리가 c까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특정한 점 x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함수를 적분할 때 크 C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0를 삼각함수 관계로 넘겨서 보면 변환을 해서 보면 세타 제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dx 적분을 세타 제로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매우 좀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좀 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서큘레이션은 어떤 상수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과 사인의 급수로 표현되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때 이 A0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그 다음에 dz dx는 우리가 형상이 결정되면 함수가 주어지겠죠. 이걸 이제 크 C 좌표계로 변환해서 이 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N도 이 적분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저 적분의 결과들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 값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캠버가 있는 익형, 그 캠버의 함수가 dz dx로 표현되는 익형에 대해서 우리가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칭형 익형에서 했다시피 이 서큘레이션의 합이 감마가 되죠. 그죠? 감마는 이 서큘레이션을 다 더한 놈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서큘레이션이 결정되고 나면 리프트라는 놈은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서큘레이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 감마의 분포를 캠버 있는 익형에 대해서 감마의 분포를 우리가 찾아냈다고 하면 저와 같이 이미 찾아냈습니다. 저것을 전체 익형 위에서 모두 적분을 하게 되면 총 순환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했듯이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것을 볼텍스의 분포를 우리가 EV 인피니티 A0 A는 1부터 무한대 AN sin N 세타, 이 식을 대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sin 세타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대칭 익형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 파이 A0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자, 이게 무한계의 사인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에다가 사인 세타가 곱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적분을 할 때 사인 알파 세타와 사인 베타 세타가 서로 곱해진 항을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알파가 베타와 다르면 이 적분의 값은 0이 되고 알파와 베타가 같을 경우에 어떤 값을 가진다. 이건 뭐 적분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3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그 값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같은 항만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자, 사인 세타가 여기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무한계의 급수 중에서 사인 세타 항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럼 n이 1인 항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A1만 남는다는 얘기죠. 나머지 A2, A3는 이 서큘레이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A0와 A1이 결정되면 서큘레이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A0라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dz dx를 적분한 양이죠. 그리고 A1이라는 것은 파이분의 2 0부터 파이 dz dx 코사인 세타 제로 d 세타 제로가 되겠죠. 첫 번째 항만 n이 1인 항만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큘레이션이 결정되고 나면 리프트라는 것은 로 v 캐피탈 감마로 표현되고 여기서 로 v에다가 서큘레이션을 대입을 시켜보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익형에서 했듯이 CL은 이 양력을, 즉 단위 스팬당 양력을 동압과 길이로 이렇게 무차원한 양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파이 알파 이것이 이제 대칭 익형에서 우리가 얻었던 결과죠. 캠버가 0인 익형 즉 CL은 2파이 알파라는 그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캠버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뒤쪽에 있는 이 항과 같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dz dx는 형상이 결정되면 정해진 값이고 그걸 이제 코사인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형상이 결정되면 그냥 결정되는 어떤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은 값에 따라서 양력이 어떻게 바뀌느냐, 받은 값에 따라서 양력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면 대칭 익형 같은 경우에는 2파이 알파였습니다. 근데 이 캠버가 있는 익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 더하기 어떤 양으로 표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이와 같이 기울기는 여전히 2파이입니다. 기울기는 2파인데 이게 x절편이 있는 함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있는 식처럼 2파이 알파 그리고 이 적분이 가지는 의미라는 게 x절편의 값입니다. x절편의 값이고 이 절편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는 양력이 0일 때의 받은 값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식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영향력 받은 값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써보면 양력이 발생하지 않는 받은각은 이 적분의 값으로 표현되는구나. 마이너스 파이분의 1, 0부터 파이 dz dx 그리고 코사인 세타 제로 마이너스 1 d 세타 제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영향력 받은각이 얼마인지를 기하학적 적분으로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 문제에서 우리가 낙하 23012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대칭 익형에서도 살펴봤듯이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어떤 리딩 엣지에서부터 어떤 크시만큼 떨어진 요소에서 양력 요소가 여기에 있는 요 지점에서 힘이 발생했을 때 만드는 모멘트는 이때 발생하는 모멘트는 0부터 C 코드까지 다 적분을 하고 크시의 길이 곱하기 미소 힘을 그죠? 곱하면 모멘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 즉 기수가 들리는 방향을 플러스로 뒀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0부터 C까지 크시 곱하기 자, 이 힘의 요소는 우리가 앞에서도 했듯이 서큘레이션에 따라서 로우 인피니티, V 인피니티 그리고 D 감마가 되겠죠. 근데 그 D 감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D 감마라는 것은 볼텍스의 분포 곱하기 길이 요소죠. 그죠? 이렇게 식이 이제 표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몰 감마를 이미 앞에서 그 급수 형태로 표현을 했었고 거기에 크시를 곱해서 쭉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 크시가 길이의 요소고 이 요소를 각도 즉 세타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여기서 사인이 하나 나오게 되고 또 크시를 미분하는 요소에서 또 사인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피칭 모멘트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적분의 결과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듯이 A0, A1 그리고 A2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세하게 유도를 하진 않겠지만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즉 쉽게 말해서 사인 세타에 관한 급수 적분과 급수 함수에다가 사인 세타 곱해지면 사인 세타 항에 해당되는 A1만 살아남게 되고 여기에 사인 2세타로 표현되는 항이 이 적분 과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A2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적분을 어쨌든 복잡하게 해서 적분을 해보면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측정한 피칭 모멘트 계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0 플러스 A1 마이너스 2분의 A2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A0에는 알파, 즉 받은각에 따라 바뀌는 성분과 기하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고 A1과 A2는 기하학적으로 그냥 결정되는 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똑같은 형태로 유도했듯이 요만큼에 해당되는 성분은 뭐와 같은 거냐면
4분의 CL과 같은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식을 적분이 아니고 식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 2A1 마이너스 이렇게 식이 표현되게 되겠죠. 다시 설명하면 여기에 실제로 적분하면 2분의 A1 이렇게 되고 식을 풀어서 4분의 파이로 묶어내면 A1-A2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대칭형 익형에 대해서 그 4분의 C 지점, 그러니까 쿼터 코드 지점이 압력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즉 공력의 중심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형 익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4분의 C점으로 저 리딩 엣지의 값을 변환시키면 CM 리딩 엣지 값 더하기 4분의 CL로 표현되죠. 그죠? 이 모멘트의 중심점을 이렇게 옮길 때는 힘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항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형 익형일 경우에는 이 식이 뭐가 나왔었습니까? 4분의 C 지점에서 CM이 0이 나왔습니다. 피칭 모멘트 개수가 0이 나왔다. 이 얘기는 이 점이 이제 압력의 중심이 된다. 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칭 모멘트가 받은 것과 전혀 무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된다. 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캠버 익형의 경우에 같은 관계를 적용해 보면 4분의 C 지점으로 모멘트의 중심점을 옮겼을 때 4분의 파이 A1-A2로 되는, 즉 0이 아닌 어떤 값, A1과 A2는 다르니까요. 그게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C 지점은 더 이상 압력의 중심은 아닙니다. 압력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점인데, 저 4분의 C 점은 더 이상 압력의 중심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지점은 A1과 A2는 말 그대로 형상이 결정되면 정해지는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도 0은 아니지만 이 값은 어떤 콘스탄트 값입니다. 즉 받은 값과 전혀 무관한 어떤 상수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분의 C 지점에서 피칭 모멘트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받은 값과 상관없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점을 공력 중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라고 부르는 값이죠. 그래서 자, 이 A 값은 이 A1과 A2라는 값은 캠버가 어떻게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즉 캠버의 분포에 따라서 저 일정한 4분의 C 지점에서의 피칭 모멘트 값은 일정한데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값은 상수기 때문에 이 4분의 C 점이 우리가 이론에서 이렇게 도출한 공력의 중심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CP, 즉 압력의 중심점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냥 리딩 엣지에서 측정한 모멘트를 양력으로 나누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리딩 엣지 CM 값에다가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C가 곱해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위치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4분의 C 지점, 여기 1이기 때문에
4분의 C 지점에다가 어떤 정도, 즉 A1과 A2 값의 차이만큼의 어떤 위치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 압력의 중심도 현실적으로 보면 대략 4분의 C 지점 근처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받은 값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 CL이 있고 이 CL은 이론적으로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 요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받은 값에 따라서 XCP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용하게 필요로 하는 이 서큘레이션 분포에서 A 값들은 A1, A0, A1, A2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뭐 필요에 따라서 더 차수가 높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 무한계로 정의를 했다고 해서 무한계 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이 적분의 측면에서 보면 n이 2인 값 정도. A0와 A1은 양력에 영향을 주는 값이고 이 A2라는 값은 피칭 모멘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그런 점을 우리가 약간 살펴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가지는 물리적인 의미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그 결과를 실제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피칭 모멘트 값이 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에서 0은 아니지만 거의 일정한 값을 이래 실제적으로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의미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양력에 관한 공식이 이와 같이 표현된다. 그래서 2파이, 기울기는 캠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전혀 상관없이 2파이로 정해지게 되고 대신 캠버로 인해서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받은 각이 0도일 때도 양력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 양력이 발생하지 않는 받은 각은 마이너스 몇 도의 값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얻은 값에서부터 이 값, 즉 영향력 받은 각을 이론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피칭 모멘트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대칭 익형이든 캠버가 있는 익형이든 공력의 중심, 즉 받은 각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가 일정한 지점은 4분의 C 지점이다. 대신 대칭 익형인 경우는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가 0이지만 캠버가 있는 익형은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을 가진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 수학적 전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하 23012 두께가 12%인 이 익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방금 유도한 관계를 통해서 구한 값과 실제 실험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영향력 받은 값의 경우에는 거의 1% 차이죠. 즉 실제 실험상으로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건 양력 그래프에서 즉 양력의 그림이 이렇게 되고 요 점이 받은 값 CL일 때 요 점이 마이너스 1.1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은 마이너스 1.09 매우 정확합니다. 그 실제 4도에서의 CL 값. 자, 이 값이 매우 정확하고 4도에서 CL 값을 구해보면 실험에서는 0.55 정도 되고 계산을 하면 0.56 정도 됩니다. 즉 기울기가
즉 이론에서는 정확하게 2파이일 텐데 실제 실험에서는 기울기가 2파이는 아니지만 2파이에 매우 근접한 어떤 값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값도 그냥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공력 중심을 기준으로 한 쿼터 코드를 중심으로 계산 피칭 모멘트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0.0127. 그러니까 이제 값을 이 값 자체가 상당히 낮은 값이죠. 상당히 낮은 값이고, 그래서 뭐 그냥 기계적으로 오차를 얘기해 보면 한 25% 정도 오차입니다. 근데 이 실험 값 또한 매우 이 피칭 모멘트 값을 정교하게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도 약 0.01 정도의 피칭 모멘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험도 굉장히 어렵고 이 계산에서는 트레일링 엣지, 즉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지점에서부터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먼 이 트레일링 엣지 영역에서 매우 미세한 어떤 실제적인 유동이 이렇게 우리가 비압축성, 비점성으로 가정한 것과 좀 다른 아주 경계층으로 인한 어떤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히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양력의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양력이 발생하는 면들은 우리가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의 가정이 굉장히 잘 유효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낙하 23012가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함수가 낙하 익형들은 함수가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12에 캠버의 함수 z가 캠버니까요. 그래서 x가 0.2 무차원화된 코드 길이로 무차원화된 x가 한 0.2 정도까지는 위의 함수를 따르고 그 다음에 트레일링 엣지까지는 아래의 함수를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x를 c로 나눴기 때문에 길이를 길이로 나눠서 차원이 없는 값이 되겠죠. 이때 제로 리프트 앵글 오버 어택을 구해보고 뭐 조금 전에 구한 그 값을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로부터 적분이 가능하도록 x라는 좌표를 세타로 이 식을 통해서 변환을 시켜줍니다. 세타 좌표계로. 그러면 말 그대로 x 자리에 이 함수를 넣으면 되죠. 넣어서 각 구간에 대해서 이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쪽 구간에서는 0.2까지 x 오버 c가 0.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함수로 표현되고 한편 0.2보다 큰 구간에서는 상수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의 모양 자체가 그냥 앞쪽에서 이를 보시면 1-c분의 x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하면 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dz 적분에 필요한 이 dz dx를 세타에 관한 함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관계식 대표적으로 영향력 받은 각은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 적분에다가 dz dx에 해당되는 요 세타가 우리 앞에 유도한 식 입장에서 보면 세타 제로니까 그냥 세타 제로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마이너스 파이분의 1 dz dx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은 그냥 수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함수를 앞쪽에 관한 적분과 뒤쪽 형상에 대한 적분 두 개로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적분, 제곱에 대한 거, 삼승에 대한 거, 이거 뭐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 관계들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대입해서 쭉 적분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정적분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값들을 직접 대입해 보면 우리가 영향력 받은 값은 마이너스 1.09다. 이런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 예제를 한번 숫자 값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양력 개수는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L0 값입니다. 알파 L0 값을 이제 라디안으로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그 값을, 이 값은 여기에는 라디안의 값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1.09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하는 값이 이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입해 보면 4도, 알파가 4도일 때 0.07 라디안이고, 그 값을 대입해 보면 0.59 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쿼터 코드에서의 피칭 모멘트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A0, A1, A2 이 개수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죠. 그럼 여기서 A1은 dz dx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적분한 양이죠. A2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A1을 그냥 대입해보면 제곱 3승 나오니까 그냥 쭉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대로 쭉 적분을 이렇게 하면 될 거고, A2는 코사인 2세타가 곱해진 양입니다. 그럼 이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적분 계산, 삼각함수 적분 룰에 따라서 우리가 쭉 적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쭉 적분해서 A2 값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쿼터 코드에서 피칭 모멘트 값은 앞에서 4분의 파이 A2-A1이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계산을 통해 얻은 두 값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 그 지점에서 피칭 모멘트는 마이너스 0.0127. 그러니까 알파에 따라서 CM 4분의 C라는 것은 0보다 조금 낮은 일정한 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0.0127이라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받은 각을 이렇게 움직인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익형은 기술을 내리는 방향으로 모멘트를 항상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그 값이 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안정화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A2와 A1 함수는 A1은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의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A2는 사인 2세타의 어떤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인 세타 성분, 즉 코드에서 익형이 있을 때 여기 코드까지 이런 성분 하나랑 이런 성분 하나가 지금 이 피칭 모멘트 값에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피칭 모멘트를 제어하는
피칭 모멘트의 값을 우리가 적절하게 바꿔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어떤 곡률과 이 뒷부분의 곡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형상을 설계할 때도 이 뒤쪽 부분, 즉 트레일링 엣지 근방에서 캠버의 분포를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이 피칭 모멘트 분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양력은 A0와 A1에만 연관되기 때문에 큰 분포, 즉 전반적인 분포가 중요한데 함수 모양이, 그런데 피칭 모멘트는 요 앞쪽과 뒤쪽의 이런 변화가 조금 더 이렇게 사인 2세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피칭 모멘트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저 복잡한 식들이 어떻게 숫자 값을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XCP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입 A1과 A2를 대입해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이 계산 값을 이렇게 실제 실험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는 피칭 모멘트가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공기의 스테빌리티나 제어 장치 이런 걸 설계할 때 이 값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멘트가 어떤 값을 가진다라고 정보를 제공할 때 만약 받은각에 따라서 바뀌면 받은각 몇 도일 때 피칭 모멘트가 얼마고 위치가 어디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에서 피칭 모멘트가 조금 전에 얻었듯이 마이너스 0.01 정도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그 위치가 4분의 C 지점이라는 걸 대체로 알고 있고 또 그 값에는 받은 값과 무관하게 어떤 상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테빌리티나 컨트롤은 주로 이제 피칭 모멘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모멘트의 기준점을 우리 에어로다이나믹 센터로 잡음으로써 여러 가지 편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를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으로 0.25라는 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얻은 값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본다든지 또는 최근에 이렇게 캠버가 큰 익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유도한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동들이죠. 즉 점성의 효과가 크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0.25보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이론적으로는 0.25의 위치지만 실제 위치는 이 좌표 변환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실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에서 0.25를 뺀 것만큼 양력을 곱해줘서 4분의 C 지점에서 피칭 모멘트와 더해주면 실제 즉 이 위치에서 피칭 모멘트가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XAC의 위치죠.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고 DCL D알파가 나오고 또 4분의 C 지점의 알파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받은 각과 받은 각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가 변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에서는 DCM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D알파 값이 0이어야 되죠. 그죠? 왼쪽 항이 0이어야 됩니다.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DCL D알파를 A0, 즉 기울기죠. 양력 기울기입니다. 양력 기울기. 이론적으로는 2파이입니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2파이인데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면 이 정확하게 2파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의 양력 기울기를 A0라 하고 또 4분의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4분의 C 지점을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를 측정한 후에 그 변화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값을 M0라고 한다면 이 관계식에다가 이 값들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는 M0 나누기 A0에다가 0.25를 더한 값이다.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M0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0.25 올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즉 양력 계수의 기울기와 4분의 C 지점의 피칭 모멘트의 측정한 피칭 모멘트의 받은 거에 따른 기울기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만큼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그 값은 대부분 0.25를 기준으로 해서 한 0.24부터 0.26 많으면 27 뭐 요 정도 레인지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0.25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4장에서 익형에 관해서 얇은 날개 이론으로부터 대칭형 익형과 캠버가 있는 익형, 그리고 그때의 공력 중심의 위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